안녕하세요.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다들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일단 여기 고추밭에는요, 일단 하우스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노지도 이제 제가 여러 군데 고추를 심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노지 같은 경우에는 논으로 밭을 만든 고추밭은요,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시드름병이 있어요. 몇 군데 시들시들한 것들이 있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둑을 크게 한 곳이 있어요. 크게 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은 시드름병이 없어요 또. 그리고 이제 경사가 약간 진 또 밭도 시드름병이 거의 없고요.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시드름병 자체가. 근데 이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드름병이 없어요, 아예. 그거는 이제 비가 일단 그 하우스 안으로 들이차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제 제 것도 이제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애플 수박을 올해는 망했습니다. 비가 들이쳐가지고. 그래서 이 애플 수박도요, 노지도 마찬가지고 노지 것도 보시고요. 노지도 마찬가지고 이 장마 기간 때문에 애플 수박은 노지에서 안 돼요. 너무 안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가지가 다 말라버려요. 줄기, 잎 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장마 기간은 힘들기 때문에 애플 수박도 대부분 하우스에서 애플 수박을 키워요. 하우스도 이제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물이 들이치잖아요, 지금. 그나마 이제 저는 그렇게 피해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피해가 심한 분들은 하우스 위에 천장까지 다 잠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좀 많이 심하죠. 사상자가 이렇게 많이 난 장마가 없어요. 올해 너무 많은 분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았잖아요. 반백년을 살았는데, 이 반백년 동안 이런 경우가 장마 기간에는 없어요. 태풍 때는 이제 피해가 좀 있었는데, 이 장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그렇게 무서워요. 비가 이렇게 무서우니까 여러분들도 참 안타까운데요. 저도 이제 올해는 애플 수박은 이제 없다고 보고, 애플 수박은 이제 먹을 수도 없고요. 이렇게 이제 수박 같은 경우에도 뿌리가 딱 잠겨버리면요, 끝나요.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고추도 이제 물에 딱 잠겨버리면은 시들시들해서 시드름병이 오는데, 애플 수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애플 수박은 올해는 제가 올해 애플 수박을 좀 많이 심었거든요. 많이 심었는데 물에 하필 딱 한 번만 잠기니까 끝나요. 그냥 뿌리가 회생이 힘듭니다. 그래서 안 잠긴 곳은 한두 뿌리는 살아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애플 수박은 올해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이 고추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이제 계속 이제 노지랑 하우스랑 천물 고추를 다 땄어요. 딴 걸 이렇게 보시면은 다 땄죠. 자, 천물 고추를 지금 여기도 이제 이제 고추들이 계속 빨리 익어가요. 천물 고추를 일단 빨리 따야 됩니다. 천물 고추를 빨리 따주는 이유는 저는 이제 조금만 거의 다 익었다 싶으면은 일단 따고요. 다 따버리는 이유가 이 처음에 달려있는 고추들이 영양분은 가장 좋아요. 영양 상태가 가장 좋고, 우리 고추가 천물, 두물, 세물 이렇게 계속 따지시는데, 천물 고추는 영양분이 가장 많아요. 고추가 이제 자기가 성장하면서 첫 자식이니까 여기에 영양분을 온통 다 몰아줘요. 그래서 이 천물 고추의 영양분이 가장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천물 고추가 약간 검게 나와요. 아무리 잘 말려봐도 천물 고추는 약간 검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먹고요.
천물고추는 다 따가지고 이제 매운 거든 안 매운 거든 다 따서 이제 제가 다 소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두물 세물 고추들을 하는데, 제가 올해도 이제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홍고추를 팔아봤어요. 여기 이제 그 택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올해도 팔려고 했는데 올해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혼자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따가지고 박스를 또 포장을 하고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거의 매일 고추를 따야 됩니다. 저 혼자 이제 고추를 따야 되기 때문에 천물 따고 난 뒤에 한 2, 3일 지나면서부터 거의 매일 고추를 다 따야 돼요. 이 고추들이 이제 이렇게 붉어지잖아요. 이 고추를 늦게 따도 문제가 생기고요, 일찍 따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딱 적기에 고추가 익었을 때 바로바로 땁니다. 이 천물고추를 따주는 이유는, 천물고추를 따야 얘가 영양분을 다른 고추한테 골고루 분배를 해요. 천물고추에만 유독 고추를 주다가, 그래서 영양분 공급에서도 이제 다른 고추들한테 같이 골고루 주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천물고추를 따내야 그 다음 고추들이 빨리빨리 붉어집니다. 그래, 그 다음 고추들이 빨리빨리 붉어져서 또 그 붉어진 고추를 또 따내면은 그 다음 위에 이제 고추들이 굵어지고, 또 그 다음 위에가 붉어지고, 계속 그렇게 순차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어떤 분들이 고가가 좀 많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위에 이제 이런 이제 고가들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에도 여기 위에도 고추가 이렇게 다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고추들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위에가 고추가 고가가 생기는 이유는 밑에 고추를 하도 많이 달아가지고요, 영양분이 모자라요. 근데 이제 원래 주던 영양분 상태로 똑같이 주시면은 영양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위에가 고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위에가 낙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주던 물의 양이랑 비료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고추가 많이 달릴수록. 그래야 위에가 고가가 안 생기고 낙가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비료 양을 좀 늘리시고요, 자기 이제 고추밭에 보고 내가 처음에 주던 비료 양이랑 지금 비료 양이랑 같으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고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비료 양을 좀 늘리시는 걸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 요소 비료를 적게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요소 비료를 왜 적게 주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소 비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원소가 우리가 필수 원소라고, 우리 고추한테 필요한 영원소가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중에서 6개는 다량 원소고요, 나머지 7개는 미량 원소예요. 조금만 줘도 되고, 나머지 다량 원소들은 많이 줘야 됩니다. 많을 다짜입니다. 많이 필요한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NPK, 질소, 인산, 그 다음에 칼륨, 이거는 다량 원소. 여기다가 칼슘, 우리가 많이 주죠, 칼슘. 그 다음에 황과 마그네슘까지, 이렇게 6개는 다량 원소입니다. 많이 줘야 돼요. 무조건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주지는 않으면 돼요. 무조건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PK 제가 줄 때요, 초기에 이제 45일까지는 3대 1대 1, 질소를 3, 그죠? 인산 1, 칼륨 1, 그래서 3대 1대 1인 비료를 질소 위주로 주다가요, 중기 때 이제 45일부터 90일까지는 제가 2대 2대 2로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NPK를 그냥 많이 주라는 거예요. 계속 2대 2대 2로 비율로, 똑같은 비율로 3개를 동시에 다 똑같은 비율로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일이 넘어가잖아요. 90일이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칼륨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칼륨을 많이 주되 또 이때도 계속 질소도 줘야 됩니다. 1대 1대 3인 비율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꾸 이상하게 물어보시는데, 적게 주라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많이 주는데 문제가 너무 많이 주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기 고추 상태를 보고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추밭마다 어떻게 얼마만큼 주라는 걸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고추밭마다 이 밑비료 상태가 다 달라요. 근데 다 똑같이 제가 이만큼 주라고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밭마다 고추마다 다 다른데, 특성이 다 다른데요,
그렇게 똑같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량원 쏘니까 좀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천물고추를 따내잖아요. 따내고 나면 그 다음 고추들이 빨리빨리 붉어집니다. 그래서 한 천물고추 따고 나서 최소한 이제 3일 또는 일주일 뒤부터는 매일 따내야 돼요. 매일 따냅니다. 이제 고추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따야 되기 때문에 그래 고추가 뭐 저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왜냐면 올해는 이제 저 밑밭에 다 콩을 심었거든요. 콩을 이제 콩이랑 들깨랑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 밭에는 내년에는 이제 또 고추를 할 거고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는 이연자 그랬더니 조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천물고추를 일단 따내면은 그 위에부터 이제 고추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붉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 뭐 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영양분이 좀 부족하다 또는 물이 부족하던데, 지금 장마 기간이잖아요. 장마 기간이니까 물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노지에는. 근데 하우스는, 제가 하우스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계속 물 줘야 됩니다. 물 밀어줘야 돼요. 물 밀어주면서 영양분도 계속해서 밀어주세요. 그래야 계속해서 위에 고추가 달립니다. 근데 이제 하도 더우니까요, 고추가, 저도 이제 위에가 많이, 그렇게 얘기는 또 많이 안 달렸어요. 완전히 많이 달리면 좋은데 저도 낙가도 많고요. 여기 하도 위 밑에가 이렇게 엄청 커요. 밑에 고추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올복합이잖아요. 올복합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따내야 위에 고추들이 이제 달리고 위에 고추들이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고추는 다 똑같아요. 고추는 자기가 이제 키울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밑에가 너무 많이 달리고 다른 게 안 되면은 똑같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고추를 빨리 불켜서 따내고 그러면은 밑에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고추가. 그러면 이제 위에 고추들이 점점 굵어집니다. 얘네들이 엄청 커져요, 다시. 그때 이제 또 영양분을 쫙 밀어줘야 돼요. 영양분은 항상 밀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특히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는 이제 여러분들 하우스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제 습하잖아요. 장마가 계속 오면은 얘네들은 분명 가루이랑 응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제를 하라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장마기가 되는 때는 미리 방제를 해야 됩니다. 또 그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치료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방제를 하라는 겁니다. 예방주사처럼. 이걸 계속 오해를 하시는데, 얘네들 지금 병이 안 걸렸는데 치료제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치료제는 비싸니까 치료제를 주지 마시고 예방제를 주세요. 예방제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응애나 가루이, 그 다음에 세균성 전문이병에 관련된 약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 달에 2번 정도는 쳐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병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치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때 또 치료하려고 하면은 약값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방제 약 위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다는 그 약을 얘기해도 그 지역에 없는 약들이 많아요. 그 지역마다 약이 다 다르더라고요, 조금씩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관련된 약제 하면은 농약방이나 농협 가시면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관련된 약제를 사가지고 하우스 하시는 분들하고. 근데 노지에도 지금 노지에도 가루이랑 응애, 요즘에 또 선녀벌레라고 있죠. 선녀벌레라고 하얘가지고 벌레가 있습니다. 그 선녀벌레라고. 얘네들이 이제 그 하얀 곰팡이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또 만들어내요. 이 선녀벌레가 또 난립니다. 선녀벌레 또 잘 죽지도 않고. 이게 이제 외국종인데요, 다 지금. 그래서 방제를 응애약 하시면은 그냥 얘네들도 어차피 맞으면은 죽으니까 잘 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방제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장마 기간 보시면은 고추잎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응애라든지 그런 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여. 그냥 하얀 가루가 좀 보이면은, 우리가 이제 농약이 아닌 하얀 가루가 약간 보이면은 얘네들이 선녀벌레 그거 알이라든지 또는 선녀벌레가 만들어 놓은 그물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응애, 선녀벌레, 가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노지도 반드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고추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 장마가 이렇게 쫙 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오다가 갑자기 오늘 또 날씨가 엄청 뜨거웠죠. 이렇게 뜨거우면은 잎이 탑니다. 멍이 들어요. 잎에 멍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전문이병이 확 번져요. 또 이럴 때 이제 방제를 한 번씩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방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어 버리면은 확 번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장마기간 해주시면은 방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시드름병이라든지 이 적구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하려면은 하우스를 지어서 이렇게 하우스를 해가지고 하우스에 하면은 조금 더 낫습니다. 큰 문제가 많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천물 많이 따실 겁니다. 천물 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꾸준히 이제 고추를 수확하실 건데 뭐 주말 농부 하시는 분들은 주말마다 이제 고추를 따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자서 이제 고추를 따다 보니까 매일매일 앉아서 이제 그냥 앉아서 시험시험 따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고추 따는 게 가장 어렵죠. 왜냐면 날씨가 더워서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조심하시고요. 장마가 끝이 안 나요. 아직도 다음 주까지 계속 비가 옵니다. 집안이 또 약해져 있으니까 특히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또 산비탈 아래, 저처럼 산비탈 아래에서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아직 장마가 끝이 안 났으니까 아직 방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한 8월 달부터 또 많은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고추에. 이제 지금부터라도 계속 고추를 수확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고추 판매가 힘들 것 같아요. 홍고추 왜냐면은 노지에 이제 제가 고추, 여기는 하우스는 제가 안 매운 고추만 심었어요. 이 하우스 안에는 안 매운 고추만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지에 거를 이제 홍고추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노지의 홍고추를 담배나방이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서 노지 홍고추 판매도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고춧가루 예약 받아 놓은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메꿔야 되는데 일단 여기 노지에 얼마가 나올지를 몰라요. 담배나방이 다 먹어서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홍고추 판매는 좀 어렵다는 거 좀 양해를 하시고 다른 분을 통해서 좀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홍고추는 판매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내년에는 제가 또 이제 만약에 하우스를 내년 한 4동 정도 이제 구입할 예정이에요. 일단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이제 한 4동 정도를 중간 매운맛을 고추를 심으면은 그거는 이제 홍고추로 쭉 다 출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올해까지도 홍고추 판매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고춧가루만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로만 통일을 해야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하기 힘들 것 같고, 왜냐면은 이 홍고추를 판매하려면요 홍고추를 따가지고 분리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손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뭐 그렇게 큰 대농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이제 보내드리고는 싶지만 홍고추는 힘들 것 같고, 나중에 이제 9월 지나고 10월달쯤 9월 뭐 말이나 10월달쯤 되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고추들이 많이 달리잖아요. 위에도 그 나중에 이제 풋고추, 장아찌용으로 풋고추는 그냥 작년에는 이제 조금 거의 제가 받고 팔았는데 올해는 좀 더 싸게 풋고추용은 그냥 이제 달린 거 그대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따서 좀 싸게 해가지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장아찌용 담그실 분들만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장아찌용을 제가 좀 싸게 해서 다 보내드릴게요. 그때는 어차피 익지도 않으니까요. 익지도 않고 나중에 다 따지도 못하고 버리니까 그냥 막 따가지고 장아찌용은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